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강정구 의원님, 예,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아까 제가 다른 과 지적을 했으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업체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를 좀 제도록 많이 사용하고 공정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도로관리과 각종 위원회 안건 제출 기한 이후에 제출진 안건 처리 상황을 보니까 2022년 9월 14일에서 2022년 10월 7일까지 안건을 제출하라고 했었는데 열흘 정도 늦게 안건을 제출했어요. 22년 10월 17일로 했는데 이게 왜 그랬습니까? 예, 이 건은 그 인강 아파트 현덕면 인광리에 있는 그 인강 그 조합원 아파트에 대한 그 굴차 허가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굴차 허가를 받기 전에 그 저희 도로관리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제출 기한 내에 사실은 제출이 안 돼서 저희가 이제 연간 4회 정도를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 이제 마지막 그런 운영 기간이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법적으로는 내년도로 미뤄서 해도 되는 사항이지만 그 우리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주민들의 그 조합원들의 그런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입주가 이제 지연되는 부분이 연계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그 예외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과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열흘인데 그 전에 사실은 이제 제출 기한은 지났지만 그 전에 아마 접수를 했는데 이제 계속 안 되다가 이제 기한이 조금 일정 부분 지나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부서들도 하루 이틀 이렇게 넘기는 데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 이게 특혜가 아닌 이상은 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공개 입찰 이의 유찰했다는 수의계약건을 보니까 역시 자전거 보험 가입에 이렇게 3건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도로 관리과에서 도로 점용료를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그 도로 점용료의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점유율은 한 88%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좀 높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가 20년도는 한 90% 정도 됐었고 21년도가 88%, 22년도가 85% 이렇게 됐는데 이 도로 점용료에 상가나 이렇게 들어가는 그 출입구 부분도 해당됩니까? 예, 상가 부분 해당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외를 두는 무료로 이제 사용을 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단독주택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A라는 상가하고 이제 계약을 하고 예. 대부분 이제 지금 코로나를 위해서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계약 기간 안에 이제 관두고 문 닫는 그런 또 그 가게들도 많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그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계약 기간하고 서로 안 맞다 보면 이게 그때그때 이 정리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복잡한 상황이 올 것 같은데 그런 관리 실태 점검 같은 거는 수시로 합니까? 예,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그 저희가 부과하는 대상이 세입자가 아니고 건물 주인이거나 토지 주한테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사료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건축물 대상이 변경이 되든지 용도가 변경이 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한테 협의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도로관리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79쪽에 보면 각길 정비사업 연체적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각길 정비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좀 그 2차선 있는 데들 사거리들 이렇게 보다 보면 대부분 보면 그 차선 그러니까 그 사거리에서 거리와 거리 사이가 거의 90도로들 다들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그렇죠? 아, 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회전을 하다 보면 2차선인 경우 그 90도로 꺾여 있다 보니까 원만하게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돌질 못하 보면 1차선으로 차 있는 대로 그 저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차선이 있는 대로 약간 침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가각부 정리는 좀 앞으로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대안을 좀 제가 좀 제시해 봅니다. 예, 의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 부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237쪽을 보면 그늘막 설치 현황들이 쭉 나오는데 그늘막들이 좀 상당히 많이 설치를 좀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예, 그렇습니다. 색깔들이 저는 단일화 시킬 필요가 있다. 대부분 좀 녹색으로 전에 갔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색으로도 가고 그랬었는데 왜 녹색으로 갔는지 혹시 그 이유를 아세요? 지금 이제 저희가 주변에 이제 그 특별히 그 뭐 어떤 튀는 색이 아닌 그 좀 동화가 쉬운 색으로 이렇게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색이 옅은 색에서 짙은 색으로 갈수록은 자외선 차단율이 높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투명한 색보다는 짙은 색에서는 자외선을 차단하기가 좋아요. 근데 또 단점이 맞습니다.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좀 덥겠죠. 많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반대로 좀 옅은 색들은 자외선 차단이 안 되는 대신 반대로 좀 시원한 감이 있어요. 그 두 개를 다 커버하는 게 중간 정도가 녹색이에요. 그리고 주변 색깔과도 조화가 이루어지고요. 근데 이제 청색 같은 경우는 자외선 차단율이 좀 낮죠. 좀 시원한 감은 있어도. 그래서 색깔 같은 경우는 아마 신중하게 뭐 고려를 해서 한번 해야 될 통일을 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게 그 주민들이 어떻게 됐든 효과적인 측면에서의 색깔을 골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늘막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늘막 저기 이제 사후 관리 겨울에 같은 때 보면 사후 관리가 어디는 잘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출장 송출해서 나가다 보면 다 저거로 그 덮개로 해서 좀 덮어가지고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근데 어디는 그냥 그 폈던 걸 그대로 그냥 묶기만 하고 놔뒀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눈이 오고 비가 오면 그 덮개를 덮어서 묶는 거고 안 한 거고는 그 쉽게 말하면 그 천이 삭을 확률이 높겠죠. 수명이 짧아질 예, 수가 그렇습니다. 많아요. 예, 예. 그래서 그늘막은 좀 덮개 같은 걸 되도록이면 씌워가지고 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교통행정과도 그 감사 상황이나 계약 사항들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공개 입찰 이 유찰에 따른 수의 계약이 지금 한 건이 있어요. 통합 주차 관리 시스템 구축, 파킹 플랩 설치, 평택시 주차장 홈페이지 구축 등. 왜 그런 건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좀 네, 설명.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설계 변경 3일 이상 공사 현황도 보니까 이제 배미 주차장 신축 공사가 있었어요. 1차, 2차, 3차까지 있는데 이것도 앞에서 지적한 것 마냥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예, 예. 되도록이면 설계 변경은 많이 해놓은 것보다는 초기에 좀 잘 설계를 해서 가는 게 혈세 낭비 차원에서도 좀 좋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평택시 공영주차장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개소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 개수. 이제 개소수는 142개소가 있고요. 예. 그중에 이제 노상 주차장 71개소, 노외 주차장 71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있죠. 제가 좀 정책적으로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중에는 주차 타워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현야 택진의 이제 주차난이 상당히 좀 구도심이라 심하고요. 예. 근데 지금 안중 성심중앙병원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거기를 좀 확대를 해서 이 주차난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평택시에 대형 주차 타워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10개소 있습니다. 10개소요? 예, 예. 그러면 어디 있는 거죠? 대부분 이제 북부하고 서부 쪽, 북부하고 남부 쪽에 있습니다. 서부 쪽에는 이제 그 안중 시장 안에 네. 그 2층으로 그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다 서부하고 남부하고 북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성심중앙병원 앞에 있는 공설운동장에 뭐 주차 타워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사실 가능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중기 그 지방재정에다가 반영시킬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올해 그 10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예. 그러면 다행이네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부도심 쪽들이 상당히 좀 그 주차난이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뭐 중기지방재정에다가 반영했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좀 그쪽에다가 한번 주차 타워를 한번 하는 거를 한번 강력하게 제가 건의를 하는 거니까 한번 정책적 고려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청화초등학교 사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예. 작년에 이번에 그 학생이 한 명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지금 일어난 거고요. 예, 예. 그렇죠? 예. 이런 일들은 다시 반복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예. 그 지금 평택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130개소입니다. 130? 130개. 예. 네. 그쪽에 예를 들어서 속도 카메라라든가 아니면 뭐 바닥 신호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을 지금 다 했나요?
지금 전수 다 하지는 못하고요.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중복되지 않게 시급성이 있거나 이제 급한 데부터 먼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대부분 한 번씩은 다 했고요. 추가로 이제 그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추가로 계속 연차적으로 그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그 청하초등학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학부모님들하고도 간담회를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 사실 학교 부근도 그렇지만 학생들이 통학하는 그 청북구 사거리가 거기가 지금 상당히 위험해요. 아이들한테 차량 통행도 많고 사고도 또 자주 나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또 아이들이 학교 바로 이제 등교하고 하교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바닥 신호등 좀 설치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 내년에도 이제 바닥 신호등을 여러 군데 설치할 건데 그 중에 이제 그 청하초등학교가 사망 사고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곳이 아마 청하초등학교 바로 붙어 있는 인근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 근처. 거기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청북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좀 정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보더라도 이렇게 청북지구라는 데를 보면 왠지 좀 외딴 섬에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구조상으로. 예. 그래서 저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하초등학교 또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사건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꼭 좀 거기 주민들이 요구하는 청북사거리 바닥 신호등은 좀 설치를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교통행정과는 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 페이지 304쪽에 보면 도로 차선 도색 관련 자료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이 도로 차선 시공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원식 가열식입니까? 아니면 융착식입니까? 융착식입니다. 예. 융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예. 두께는요? 두께는 평균 한 1.5mm에서 2mm 정도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도로교통공단하고 이제 협의해서 1.5mm 이상으로 좀 예, 예. 하게끔 되어 있죠. 네, 너무 두껍게도 안 되고 네, 너무 낮게도 네, 안 네. 됩니다. 규정에. 혹시 부실 시공으로 인한 그런 일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공사를 하면은 준공 검사하기 전에 도로교통공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성능 검사를 합니다. 그 기준에 맞는지. 그래서 여태까지 통과 안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언론 보도에 보면 지금이 좀 그 밑에 지방에서 두 가지 형태의 어떤 사고들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는 두께가 1.5mm 이상씩 그 도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좀 1.5mm보다 안 되게끔 이제 도색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도색료들이 많이 이익이 발생을 하겠죠. 예, 예. 이제 그런 건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 하청을 주다 보니까 하청에서 이제 그 재질이 좋지 않은 걸 우리가 이제 쓰다 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페인트 칠했을 때 이제 그 질이 좋지 않은 것들은 막 드러나잖아요. 가루 마냥 떨어지고 예, 그런 맞습니다. 형태가 나와서 다시 그 재시공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뭐 평택시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예. 그다음에 아까 공용주차장 부분, 예, 예. 바닥 신호등 부분은 주민들의 염원이고 또 그분들이 바라는 사항들이니까 좀 이번에 그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대중교통과도 아까 뭐 감사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수의계약건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찰권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지적한 대로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네, 몇 가지 알겠습니다.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버스 적자 노선 재정 지원 현황을 보니까 19년, 2020년, 2021년 한 뭐 19년은 253억, 그 다음에 2020년에는 310억 정도, 그 다음에 2021년에는 약 한 333억 정도를 적자 노선 지원금으로 이렇게 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적자 노선 금액들을 저희가 이제 그 보조를 해주다 보면 운송원가 계산서를 작성을 해야 될 테고, 그렇죠? 그거의 네. 근거에 의해서 적자 보전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자료를 보면 그거를 그 현황들을 조사하는 업체가 한 군데예요. 이게 지금 한 군데 그쪽에서만 다 하는 겁니까? 내가 여기는 업체명은 내가 밝히진 않겠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네,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3년,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예, 매년 하는 겁니다. 근데 3년 동안 한 업체가 계속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이 업체가 있었나요? 혹시? 그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뭐 이 업체를 의심하고 이 업체가 잘못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익숙해지다 보면 말도 하기가 처음보다는 편해지고 친숙해지다 보면 서로가 또 말도 많이 해주는 게 일상적인 우리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업체도 한 업체가 계속을 하다 보면 전에 보니까 그 다른 지방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들 이렇게 할 때 그 사건 사고 터진 거를 보면 그 업체하고 조사하는 데하고 이제 유착 관계가 있다 보면 이런 걸 조사를 할 때 조금 부풀려서 조사를 해서 더 가져가는 그런 사건들이 전에 있었어요. 신문지상에 보면 여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는데 이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과연 한 업체로 계속하는 게 입찰이기 때문에 뭐 또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바람직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거를 간과를 해서 뭐 합법적으로 하겠지만 좀 그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입찰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잘 감안해서 예, 입찰을 예,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민간버스 회사 폐차 시 지급된 지원금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상버스들 대부분 좀 그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상버스 예, 해줍니다. 예. 그러면 이걸 폐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익금은 예를 들어 폐차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자동차를 폐차를 해도 얼마 정도는 그 나오잖아요, 폐차금. 네, 예, 예. 그러면 이 저희가 보조를 해서 운행을 하다가 그 차들이 다시 폐차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 금액들은 시로 반납을 하는 거니까 아니면 버스회사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차량을 구입해 주는 건 아니고 이제 물론 이제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입비의 일부를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주지만 그것이 이제 결국 자산 자체는 민간 거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제 그 수익은 이제 가져갑니다. 아 그렇게 됩니까? 네. 그러면 그 저희 시로 그 보조로 인해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도시공사한테도 지금 그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도시공사의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 위탁 사업을 주고 있죠.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1항을 보면 보행상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한 대의 특별교통 수단을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평택시는 보행상 중증 장애인은 2022년 9월 기준으로 4,756명으로 법정 기준으로 32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합니다. 예. 근데 현재 저희 평택시는 49대를 운행하고 있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가 누구냐? 이게 지금 장애인법에 나오는 거고는 조금 범위가 좀 넓어요. 예. 그렇죠? 보행상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국가의 유공자 상위 1, 2등급 그 밖의 교통약자로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 평택시 교통약자 콜택시 등록 인원수는 10월 기준으로 조금 더 많아서 6,585명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실제상으로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감안을 하면 인원은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보행상 중증 장애인들이 아닌 일반 장애인들까지 치면 일반 장애인들도 한 2만여 명, 2만 4천 명이 넘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 걸 감안하면 49대가 지금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과장님께서? 이제 법정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저희가 이제 32대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40회업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대수는 이제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도 계속 그 더 많은 것을 더 많이 좀 요구하고 있고 계속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 좀 저희가 좀 확대를 좀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가 그 교통수단을 5대를 더 증차하고 또 그러니까 휠체어를 안 타는 분들을 위한 그 일반 차량도 한 10대를 좀 늘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국가에서 이제 예산이 다 삭감이 되는 바람에 내년에는 이제 2대만 이제 휠체어 타실 분들을 위한 이제 2대만 증차하는 거로 내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일반 택시를 이용한 그런 바우처라든지 임차 택시를 좀 저희가 도입해 볼까 이제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평택시에서도 나름대로 운전 뭐 여러 정책들을 감안을 해서 잘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우리들의 일상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쟁 같은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에는 6,585명의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자 수가 있습니다. 49대의 차량을 운행하는데 운전하시는 운전자 수는 52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 52시간 법정 근로 시간을 준수하게 되면 실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훨씬 적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24시간을 운행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평택시에는 많은 인구의 유입과 함께 개발로 많은 예산을 동반하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약자 콜택시 증차와 운전원 증원에는 관심 부족과 예산 부족의 이유로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교통약자 콜택시 증차, 운전원 증원, 임차 택시 운영, 바우처 택시 운영 등을 통한 다양한 정책적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평택시는 지금 주로 사전 예약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즉시콜 확대, 타 시도처럼
지금 평택시도 인접한 시에 병원 예약 이외에도 치료센터 예약도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반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좀 더 시간을 정책적 고려를 하셔서 우리 전쟁 같은 일상을 치르고 있는 우리 일부의 교통약자들이라도 좀 더 우리와 같은 일상들을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를 해서 살펴보니까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특별교통수단이 90대를 운영하는데 임차 택시가 운영 대수가 45대예요. 용인시는 지금 특별교통수단이 72대 이용하는데 바우처 택시 운영이 60대. 훨씬 많죠. 성남시는 뭐 80대 이용하고 있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58대인데 바우처 택시가 또 99대고, 뭐 안산시 같은 경우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대수가 이제 60대인데 바우처 택시가 60대예요. 그러니까 저 평택시가 49대가 많은 것 같지만 실제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 52시간을 감안하면 운행하는 대수는 그만큼 더 적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합니다. 좌우지간 뭐 좀 정책적 고려를 하셔서 우리 교통약자들이 우리와 같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좀 고맙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겠습니다.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공공형 택시 뭐 운행 마을 확대 추진은 뭐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도 많이 하셨어요. 뭐 지금 조례상에서는 지금 마을로부터 400m 이상 떨어진 데가 지원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운행 횟수, 네. 다시 말해서 400m가 넘게 떨어졌더라도 운행을 한 번 하는 데가 있다면 뭐 10번 하는 데가 있다면 400m 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한 번 운행하는 데가 있다 그러면 한 번 운행하는데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그에 대한 뭐 정책적 고려를 해주시고요. 지금 DRT 사업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현재 DRT는 이제 고덕 지역, 고덕 신도시에 이제 15대가 이제 도입이 될 겁니다. 아직 이제 도입에 따른 그런 행정 절차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좀 해서 이제 고덕은 광역교통 특별대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좀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촌 지역에 이제 현덕하고 서탄은 내년 하반기나 돼야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DRT 사업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뭐 시골 같은 데서 어르신들이 그냥 전화를 걸어서 또는 뭐 앱을 이용해서 이제 부르면 시간대 와가지고서 택시 마냥 그걸 그 시간대 신청한 분들하고 주위에 이렇게 태워다가 목적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제도잖아요. 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오폐수관로 화양지구에서 나오는 문제로 인해서 포송지구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좀 상당히 많았고 거기에서 요구한 게 또 이 제도였던 것 같습니다. 포송 지역이 지금 상당히 가스, 뭐 석유, 뭐 여러 가지 시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지금 화양지구에서 나오는 오폐수관로가 현덕으로 가야 되는데 또 그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돼서 요구하는 사항이니만큼 심도 있게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 동안 그 행감 안전건설교통국 행감 지적이나 건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해서 몇 가지 연도별로 좀 과별로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길게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간단간단하게만 저도 가볍게 좀 여쭤보고 여러분들께서도 간단간단하게만 답변을 일단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예전에 이제 재난 그 관리과인가요? 그랬죠? 재난안전과인가요? 재난안전관. 재난안전관이었었죠. 예. 2017년 당시엔 그랬고요. 그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이제 집행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해서 전 부서에서 다 적절히 이용하게끔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 집행 관련해서 기본 매뉴얼이 현재 있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을 쓰는 간략하게만 네, 그 사항은 이제 행안부로부터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이 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 항목을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적절하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 이제 농촌 지역의 부족한 민방위 대피소 대책을 마련해 달라. 추가적으로 대피 시설을 확보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또 방독면 확보율이 이제 50% 미만이다. 추가 확보를 해달라. 집행부에서는 방독면 구입비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좀 지켜지진 않는 것 같고, 이것도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당시에는 안전총괄관이었어요. 초등학교 주변에 그 사고 다발 지역에 있는 그 학생들에게 야광 안전 카바 야광 그 안전 가방 그 카바를 좀 제공하자라고 이제 건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450매를 배부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 현재는 또 지금 이렇게 지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죠. 이런 거는 이제 공모 사업 같은 걸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상급수 시설 배치 관련해서 지역별로 균형 있게 해달라. 이것도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반복되는 지적 사항이었어요. 지역별로 잘 균형 있게 지금 배치하고 있죠. 맞습니까? 뭐 추가로 서부나 남부 지역에 일부 부족한 데가 있어 추가로 뭐 4개소 주고 확보도 하고 했습니다. 계절별로 또 재난 복구 대응 매뉴얼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했는데 잘 정비하시겠다라고 했어요. 매뉴얼을. 그 계절별로 어떤 재난 복구하는 대응 매뉴얼을 별도로 갖고 계신가요? 계절별로는 아니고요. 재난 유형별로 저희가 매뉴얼을 유형별로는? 갖고 있고 그거에 뭐 계절별 특성에 따라 그 매뉴얼을 좀 보완하거나 이런 조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거 제가 지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안전 관련해서 유사 조례를 통폐합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안양시의 그 재난 기본 조례안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집행부의 답변은 유사 위원회 관련 조례를 비교 검토해서 통폐합도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저기는 안 보이고 있어요. 내년에 좀 저도 이제 안전 관련된 그 위원회나 조례나 요거를 좀 정비를 해야 할 되겠다라고 생각은 생각을 하시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안전이 중요시 하다 보니까 또 없애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또 없애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조례를 통폐합시킬 필요는 있겠더라. 왜 그러냐면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안전관리위원회, 안전도시위원회, 안전문화운동촉진협의회, 재해영향평가위원회, 또 지하안전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업무의 그 유형이나 이 특장점 같은 거를 잘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 필요성은 기능이 좀 느끼시잖아요. 유사한 거는 좀 정리를 해서 정리할 그렇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한번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0년도에는 이제 민방위 대피 시설 내에 비상용품을 구비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일부 이제 비치는 돼 있는 것 같아요. 요것도 제가 좀 이따 다시 거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꽤 많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민간 어린이집 등 그 재난 피해 시에 상업용 건물의 재난 피해 시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상 가능한 건이 있는지를 이제 질의한 적이 있어요. 시에서는 소상공인들 뭐 5인 이하 10억 미만 이런 경우에 풍수의 보험가입을 유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풍수해 보험가입 지자체에서 유도하는 그 가입 실적이 좀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지금 있습니다. 늘어나고 예, 있습니다. 홍보는 예. 잘 되고 있습니까? 이제 저희는 나름대로 이제 저거 농촌 지역이나 이거 저기 해를 입을 만한데 대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가를 보면 뭐 일상적인 얘기인데 2017년도에 5년 전에 도로 사업 추진할 때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 뭐 일상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재까지도 이제 이런 상황은 유효한 상황이고요. 그죠? 이거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연속해서 중복 지적이 있었던 건이 지방도로를 개설할 때 농로박스나 농기계가 잘 다닐 수 있게끔 4m 도로에서 4.5m 도로로 확대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거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좀 어떻게 도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농로? 박스는 1차로 4.5에 4.5 박스 기준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요런 게 이제 뭐 행감에서 지적을 했을 때에 요청했을 때 이런 것도 사실 이렇게 시행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동부고속도로 추진 관련해서 2017년 5년 전부터 이제 이야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지중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달라. 2017년도, 18년도, 뭐 20년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주민 피해 최소화에 대해서는 뭐 현재까지 유효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쌍용차 구간 교통 체증이 심각하다. 대책 마련을 해달라. 아직도 체증이 해소는 안 돼 있잖아요. 뭐 우회도로는 빼려고는 하고 있고. 그렇죠? 저희가 그 6차로로 확장이 안 된 부분이 그 쌍용차 자동차 기숙사 부분인데 예. 그것도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체증은 해소는 안 됐다.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 이야기니까 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빨리 체증이 해소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스타필드 입점이 되면서 교통정체가 예상이 되니 우회도로를 빼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지금 뭐 시행되고 있지는 않죠. 계획은 하고 있고 네, 저희가 그 국가 사업으로 반영을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안 돼가지고요. 되고 있죠. 네. 근데 이건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민 그 굉장히 불편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특히 맞습니다. 주말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건 4년 전에 건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는 거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해결은 하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적극 추진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송탄 지역에서 교보생명에서 고독 신도시간 지하차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17, 18, 19, 20년 4년 연속 이제 행감에서 건의를 했는데 이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타당성 평가 용역을 올해 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2021년도에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독산단 세교 지하차도 요건 제가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2017년도 보면 이때부터 이제 자전거 도로가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붐을 이제 타고 자전거 도로에 끊기는 구간을 좀 없애게 해달라. 또 자전거를 또 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이거는 많이 요청에 많이 그 긍정적으로 좀 응대를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평택이 뭐 자전거 도로는 경기도 내에서는 뭐 최고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적극 반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2017년, 18년, 20년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건이고요. 안성 IC 앞에 방음벽 요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캐노피 설치를 건의를 했는데 캐노피 설치했었나요? 그래서 캐노피 설치 안을 포함해서 5가지의 안을 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산하의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검토를 해서 현재 설치된 안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이화초등학교 앞에 그 저소음 포장을 요청을 했어요. 예, 2020년도에도 이제 반복 요청을 했는데 2020년도 4월달에 설치 예정이라고 했어요. 설치돼 있습니까? 저소음 포장이?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저소음 포장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몇 배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타당성 조사를 잘 해야지 일방적으로 다 해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건물의 방음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샤시 같은 것도 잘 돼 있고. 그런데 학교 앞이라고 해서 단지 학교 앞인 것만 이유로 해서 저소음 포장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타당성 조사는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무작정 해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또 나오고 전동 킥보드가 이제 또 그때부터 또 나오기 시작해요. 2020년도부터는 또 네네. 그죠? 그때부터 이제 유행을 한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좀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저기 전동 킥보드를 의시해서 네. 여러 가지 형태의 개인형 이동 장치들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네. 저희 시 관내에 한 3,700대 정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상위 법령에서 도로교통법에서 이제 약간의 어떤 헬멧을 써라든지 뭐 가장자리 운행을 하라든지 이런 조항이 있을 뿐이지 상위 법령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은 없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기본적인 어떤 안전 매뉴얼은 우리가 좀 확보를 하고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21년도에 저희가 네. 조례는 지금 돼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좀 미흡해서 지금 더 그리고- 보강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21년 전년도에는 이제 교량을 이제 정기 점검을 잘 해달라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뭐 매년 다 잘 점검하고 있다라고 보고는 하셨어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육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17년도에 5년 전에 이제 대형 주차장 확보를 건의를 좀 했어요. 네네. 근데 뭐 이거 주차장은 뭐 계속 좀 유효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무료 주차장 내에 무단 방치 차량 처리를 요청을 좀 그 당시에 했었는데 지금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예. 많이 그래서 있죠? 저희가 이제 종합관제사업소하고 협의해서 네. 처리를 이거는 하고 뭐 있습니다. 예. 5년 전이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나 예, 예. 이 무료 주차장이나 유료 주차장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차량은 수시로 체크를 해서 빨리 빼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학교 운동장을 이용한 주차장 확보 방안을 그 당시에도 좀 뭐 건의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획기적으로 건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예. 당시에. 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일부. 예, 일부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와서는 이제 학교에 있는 그 학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아, 그렇겠죠, 외부인이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 어떤 의원님이 이런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획기적인 그 당시에 건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담 예. 학교하고 몇 군데 설치를 예, 예. 했습니다. 예. 뭐 교통행정과는 거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주차장 문제, 뭐 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에 시설 개선 요청, 예, 예.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고질적인 주차 문제 해결, 예, 예. 2020년도에 다 그런 것 같고요. 대중교통과 보겠습니다. 네. 2017년도 신규 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지금 콜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택시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조금 이따 택시 문제는 좀 이따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제 택시 승강장을 설치를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좀 많이 했는데 소사벌지구내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소사벌지구내뿐만이 아니라 뭐 고덕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 지금 설치를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뭐 법률상이나 또 지역적인 여건상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런 거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소사벌 같은 경우에도 주정차 금지구역, 교통 정체 등을 사유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더라고요. 그렇게 보고가 됐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택시 승강장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소사벌 상가 지구 내에 그 소사벌 그 CGV 앞에 네. 한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있죠? 예, 예. 뭐 시내버스 기사들 친절하게 해달라, 버스 노선 확충해달라. 뭐 현재까지 유효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2019년도에도 버스 노선 같은 거 이야기가 됐고요. 또 이제 대형 차량들 주차하는 거 단속 요청을 한 것 같은데 다 현재까지도 다 유효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버스 승강장을 디자인 개선 뭐 좀 요청도 한 것 같아요. 또 시설 요청도 뭐 답변은 이제 비바람 뭐 이렇게 막이 시설 같은 거 이런 거 디자인 개선을 좀 협의 추진하겠다. 네, 지금 현재 다 바뀌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도시계획과에서 그 도시 디자인과 관련된 용역을 이제 11월 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표준 디자인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천원 택시를 확대해 달라. 이건 뭐 이번에 이제 공공형 택시 조례도 그죠? 네, 예, 네. 다 됐고 버스 승강장 모델 개발을 해달라. 이것도 지금 표준 디자인 다 되어 네. 있죠. 네.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 2021년도에 그 소파 차량들 법규 위반 단속 과태료 미납 시 징수가 제대로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년도에.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체납액이 348건에 8,776만 원인데요. 예. 이건 이제 실무단 회의를 통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그 안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 예. 소파 차량도 압류가 가능합니까? 예, 예. 압류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차량 이전이나 폐차할 때 그때 이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국내 차량하고는 좀 틀린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리를 좀 잘 해서 미징수되는 사례가 없게끔 그렇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5개년간 그 지적사항 한번 살펴봤고요. 짧게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그제 도시공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하고 도저히 이야기가 안 돼서 세교 지하차 도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날 행감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날 뭐 거의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서 그 부분만 핵심적인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2018년도 6월 7일 시공사 사무에서 공문을 보내요. 감리단으로. 이때 실정 보고 공법 변경 실정 보고를 하는데 PC 그러니까 콘크리트 타설 공법에서 PC 공법으로 변경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공사비 증감 없이 진행하고자 함이라고 이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사비 증감 대비표를 보면 구체적인 어떤 공사비 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110억짜리 공사 아니겠습니까? 요 부분 공법 공사만 해도 110억짜리 공사가 예산을 추계도 제대로 안 하고 가감 없이 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낼 수가 과연 있을까라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공사 금액이 추가로 더 들어갈 거를 본인들이 손해를 감수하고서 그 금액에 맞추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그죠? 그 금액보다도 적게 들어가는데 그 금액에 맞추겠다라고 이야기한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저희한테 제출된 그 세부 내역에 보면은 네. 예, 낙찰률 당초에 이제 그 본 공사 낙찰률이 77%였었는데 지금 이제 공법이 바뀌면서 신규 비목에 대해서는 77%를 적용을 안 하고 이제 64.2%를 적용을 하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한 11억 정도는 그 시행사에서 그 부담을 안고서 공법 변경을 하겠다는 보고였습니다. 이게 이제 뭐 수량 같은 거를 보면 이게 콘크리트 타설에서 다른 데서 다른 데서 타설을 해가지고 쪽으로 해서 갖고 와서 붙이는 타입이잖아요. 근데 보면 네, 그렇습니다. 현장 가공 및 조립으로 해가지고 원래 당초에는 183만 3천 톤을 가공 및 조립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가공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원래는 콘크리트 타설은. 근데 이걸 PC 공법으로 바꾸면서 75만 2천 톤을 감하게 돼 있어요. 감하겠다라고 했어. 대신 공장에서 가공을 해갖고 오겠다라는 게 73만 4천 톤이 따로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 갖고 오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답답한 게 그게 현장 타설 톤수하고 갖고 오는 공장에서 만들어 갖고 오는 그 톤수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이 일치를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공법이 완전히 틀린데 거의 그 같은 톤수를 다 매겨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자꾸 길게 이야기하기가 그러니까 이 그 공법이 변하기 전에 이 부분 이 공법에 의한 시공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서하고요. 공법이 바뀐 다음에 예산서하고는 좀 제출을 받아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게 총 금액은 다 똑같이 맞추고서 맨 마지막에 1억 5천 증액 요청한 게 관급자재에 대한 1억 5천만 청구를 더했어요. 그쪽에서. 예, 시공비에 대해서 한 11억 정도는 그 시공사에서 이제 감당을 할 거고 나머지 관급자재분만 저 추가로 인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좀 할 이야기가 사실은 많은데 6월 8일 날 사무에서 감리단으로 공문을 보내고 6월 7일 날 6월 8일 날 감리단에서 시로 또 이제 공문을 또 보내잖아요. 그래서 6월 11일 날 최종적으로 검토 의견이 들어온 게 이 부분도 확인을 꼭 해주세요. 검토 의견에서 단 공법 변경으로 인한 구조적 안정성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공사 책임하에 결함이 없도록 검토에 철저를 기할 것. 시공사 책임이라는 말이 이제 언급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세교 지하차도 누수 사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시공사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시공사에다가 우리가 이제 질책을 하고 지적을 하고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책임지는 답변들을 전혀 하질 않아요. 그때 우리 그 간담회 할 때도 시공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집행부의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자 보수를 해서 잘 되면 천만다행이겠지만 다시 이런 하자가 발생이 됐을 때에 과연 이거 누가 책임지고 이거 예산을 다 어떻게 확보해서 처리를 할 것인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라는 거죠. 그때부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국장님. 하자 처리가 잘 돼서 다행히 누수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하자가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거예요. 저는 이건 민형사상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은 이제 지난해부터도 그렇고 계속 이 누수에 대한 부분이 계속 해결이 안 되고 누적이 되어 오고 있는 상황인 것을 뭐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어 올해도 새로운 이제 공법으로 해서 보수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재차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면 안 되겠다는 뭐 저희 이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철저하게 추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중대 과실이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가 같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네, 근본에 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이제 그 누수로 인한 자동차 사고, 뭐 인사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 혹여 겨울철 같은 때 뭐 빙판이 된다든지, 뭐 그 분사 시설은 다 지금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때 네, 추가로 3억 들여서 했더만요. 근데 이게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에 이걸 과연 감당을 어떻게 누가 할 것이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전총괄과 그 2018년도 12월 달에 평택시가 ISCCC라는 국제 안전도시 인증 센터라는 곳에서 국제 안전도시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 3월 달에 안전도시 선포식을 했어요. 그렇죠? 예, 했어요. 예, 맞습니다. 국제 안전도시 구현을 목표로 해서 중장기 추진 전략으로 교통사고, 자살 예방, 낙상, 산업안전, 범죄, 폭력, 지역 재난안전 등 7개 분야 80개 안전 증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이 공인 인증을 국내 19번째, 세계 406번째의 공인 인증을 받았다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 작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첫 해부터
구체적인 사업을 하시질 않았어요. 안전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또 조례를 그 전에 2015년도에 안전도시 지원조례안을 만들었는데 국제안전도시위원회도 제대로 가동하지 한 사실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추진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코로나로 그 전에도 사실은 안 했는데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이제 2017년부터 21년도까지 7대 안전 중점 분야 사고 건수를 보면 전혀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자, 이거 보시면 평택시 7대 안전사고 통계 자료예요.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2017년도에는 7개 분야에서 18,535건의 사고가 있었는데 2021년도에 똑같아요. 18,120건. 뭐 전혀 증감이 없어요. 좀 오히려 늘었고 2019년도는 늘었고 20년도에는 뭐 네네 다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죠. 이건 뭐냐면 2017년도에서부터 21년도까지 차이가 없다라는 거는 사실은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그죠? 인구가 많이 늘으면서 건수가 비슷하다라고 하면 줄은 것 같죠. 실제 줄었죠. 실제 줄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회적 이동이나 어떠한 그 집채나 이런 것들이 다 셧다운되면서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거를 감안했을 때에는 전혀 안전도시 인증받거나 안전도시로 가는 지향점을 찾는 데 있어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센터예요. 사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단체인가 봤더니 WHO에서 빠져나온 단체죠. 스웨덴 뭐 스톡홀름에 이 본부가 있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있습니까 지금도? 2015년도에 민간 단체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렇죠. 단순 민간 단체예요. 이게 무슨 이 단체 자체가 인증받은 단체가 아니더란 얘기죠. 저희가 최초 시작할 때는 그 저기 WHO 산하 기관이었던 게 맞는데요. 2015년도에 이제 민간 단체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민간 단체에서 우리 그 지자체들이 전부 그 인증받았다고 해서 타이틀 땄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선포식하고 했어요. 국제 인증도시 이거 하는데 비용 얼마나 들었습니까? 인증 받고서 나서 순수 국제 안전도시 인증 관련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 지금 한 5년 정도까지 한 4억 8천 정도 그렇죠. 들었습니다. 4억 8천 뭐 1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타이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저희가 나름대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뭐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참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요. 이런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각종 용역을 실시를 했죠. 예, 맞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죠. 이 단체 사실은. 그런데 5년이 이제 거의 도래할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용역. 할지 말지. 할지 말지 용역은 아닌 거고요. 그냥 업무 지원 무슨 협약 용역이었죠. 예, 협약 3,300만 원짜리. 근데 이게 유효 기간이 2023년 내년 3월까지예요. 이것도. 근데 이게 다
정말 진정으로 안전도시로 가는 어떠한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돈 먹는 하마식으로 예산이 그냥 줄줄줄 빠져나가고 있다는데 이제 심각한 고민을 하는 거고요.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국제안전도시 인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국제공인 사업을 중단도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지금 그런 지자체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왜 포기하고 중단하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실제 실효성 부분에서 좀 그렇죠.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실효성이 있고 투자 대비해서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나가고 인증받고 또 재인증 받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실질적으로 안전도시 인증이라는 아까 그 타이틀에 대한 권위 자체가 많이 상실되고 있더라.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제공인을 이제 5년 얼마 있으면 이제 제공인을 받을 때가 됐는데 포기하시겠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 지금 결정을 그 하실 거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두차 과장도 말씀드렸다시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저희도 검토를 한 결과 일단은 저희도 이제 추가로 제공인 받는 것은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세우신 게 예, 맞죠? 세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실제 이제 공인은 실제 안 받더라도 저희가 기존에 하던 안전 관련된 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해야죠. 그 그건 부분에 당연히 대해서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적을 했던 것처럼 7대 지금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허울뿐인 이런 인증 타이틀 같은 거에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도시가 될 수 있게끔 그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 이런 인증을 받기 위한 인증 타이틀을 얻기 위한 예산을 투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요. 예, 맞는 말씀이고. 다음부터 이제 이런 인증 사업은 정말 검토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목표를 갖고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소위 얘기하는 사설 기관의 어떤 이런 타이틀 노름에 우리가 뭐 나쁘게 얘기하면 농락당하는 듯한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시 정책도 좀 더 투명하고 좀 현실적으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요건은 좀 마무리하고요. 예. 시작할까요?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